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법과정치 조금 배운 게 아니고요. 총 40강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일단 강의계획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꽤나 나중에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이제 거의 순서대로 나가실 텐데 뒤쪽에 좀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2학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민법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실제로 수능에서요, 등급 컷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도도 꽤나 높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 2학년들이 이제 대다수일 텐데,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 3학년 때 수능 선택하면 애지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에서도,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서도 되시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죄형 법정주의와 그 다음에 형법의 의미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퀴즈로 풀고 이번 시간에 강의 계획서 올려드렸듯이 범죄란 무엇이냐? 위법성 조각사유, 그 다음에 책임성 조각사유.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퀴즈 한번 가볼게요. 자, 281번입니다. 형법은 형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형벌 등이 규정되어 있는 법들 전체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달리 죄형 법정주의를 인정한다. 다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죄형 법정주의 하에서 여러분들 법의 규정만 있으면 다 범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여야 되고 적정한 법률이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3번. 그래서 요거는 X. 3번. 가벼운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면 적정성.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283번. 284번.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 되고요. 피고인에 유리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요.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권한. 두 번째, 소급 적용 불가의 원칙의 예외. 왜? 2015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2008년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해줬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무죄 방면 처리해줬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유리하니까. 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자라면 형사보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땡글땡글함이 4, 5번 됐고. 자, 286번. 법관은 재판 시에 관습형법 적용 안 되겠죠? 86번에 5. 87번. 일반 예방론에 의하면 개인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심리를 강제한다. 맞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에다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인의 심리를 압박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법에 때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써져 있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7번 5 하시면 되고요. 88번. 형벌론에서 응보형주의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죠. 됐습니까? 다른 수단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거 잘못됐죠? 88번에 X. 89번. 일반 예방론과 달리 특별 예방론은 형법이 갖는 보호적 기능 아니죠. 둘 다 보호적 기능 인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보호적 기능, 그 다음에 보장적 기능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90번. 일반, 특별 모두 형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아까 설명했죠? 자, 형벌은 그 자체로 목적 이어야 되는 건 응보형 지우고요. 그 다음에 목적형. N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둘은 모두 수단입니다. 사회질서 유지라는. 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O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우는 거는 범죄의 성립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처음 배울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운 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 많이 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프로는 아닐 텐데 뉴스를 볼 때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범죄를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범죄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거를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판결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쭉쭉쭉 해서 형사 절차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잘 쫓아오시고요. 자, 이제 갑시다. 자, 여러분들 범죄라는 말이 있죠? 범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형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형법은 크리미널 로예요. 크리미널 로. 다시 얘기해서 범죄에 대한 법이다. 그래서 이 형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규범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것인데 그 강제성을 띠는 법 중에서도 강제성 중에 강제성. 이게 형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범죄를 배우는데 이 범죄는 뭐냐. 그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 성격의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성격의 범죄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는 걸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범죄가 성립되게 되는 요소, 범죄 성립 요소를 지금 저하고 배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당이 되면 범죄가 될 것이냐? 라는 걸 배우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띠띠띠는 암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범죄 성립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요소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두 번째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이라고 쓸까요? 위법성.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세 번째 책임 능력. 요거를 또 책임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요.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며, 두 번째, 위법해야 되며, 세 번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에 반드시 합치돼야만 범죄입니다. 되시겠죠? 됐죠? 여러분들 이 법과 정치는요, 추상적 과목 같아요? 아니면 구체적 과목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가 아니고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형이 하자적 성격의 과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훔쳤어요. 훔치면 안 되겠죠? 훔쳤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되느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는데 여러분들 범죄자들은 여러분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요.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요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반드시 구성 요건이라는 것에 해당하여야만 2번 위법성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어갈 때 추정이라고 외치면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위법성을 추정한다 라고 외치면서 넘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위법성 코스에서는 위법함이 입증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책임 능력을 추정하면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1번에 합치가 됐어요. 그럼 2번 넘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말을 한번 해보세요. 위법성을 추정하면서 넘어간다. 추정이라고 하는 건 반대의 증거가 출현하면 반대의 증거대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 구성요건에 해당했어요. 위법성 추정이라고 외쳤는데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럼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코스 책임성으로 넘어가면서 추정이라고 외치는데 책임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가 모두 오어가 아닌 and로 묶이게 되면 결국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요 구성요건 해당성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위법성 조각사유다, 책임성 조각사유다 막 다 외우고 하는데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냐? 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거의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출제하면 학생들 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성요건 해당성 요거는 허를 찔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저하고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민법에서요 범죄가 있습니까? 아니, 없지요. 민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불법행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 두 번째, 가해행위. 세 번째, 피해 발생. 네 번째, 가해와 피해 간에는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위법성이 있죠? 책임 능력이 있죠? 그러면 이 구성요건 해당에서는 무엇이 해당할지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 첫 번째 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의라고 하는 건 결과를 예측하고 라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라는 것과 과실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서는 주로 고의범을 전제로 깔아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과실범도 형벌을 가합니다.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 다음에 실화죄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해를 해야 됩니다. 가해를 해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여기 옆에 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렸죠.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 친구는 뭐합니까? 피해가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상호간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엮여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앞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 4가지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 요거까지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객체가 모두 법 조문에 해당해야 되는, 다시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범죄가 있죠. 어떤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행위를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형법 조문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서 요 행위와 형법 조문 간에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치가 되는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자,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무엇입니까? 5년 이상의 유기, 그 다음 무기형, 그 다음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요, 요 사람 있죠. 요 사람과 요 자 있죠. 이 둘 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죄.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죽인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됐으니까 죽은 자. 그 다음에 얘는 죽인 자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여야만 살인죄가 됩니다. 알겠죠? 자꾸 죽는다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인 게 살인죄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 살해라고 하는 건 행위가 되겠죠. 가해가 되겠죠. 가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 요 사람, 이거는 범죄의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인 자, 그러니까 요거는 범죄의 주체가 되겠죠. 살인죄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의 객체와 범죄의 주체 모두 다 합치가 되면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개,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개? 살인죄 같은데?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를 죽인 자, 개를 죽인 사람, 이거는 살인죄입니까? 아니에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를 죽였어요. 그럼 이거는 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는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을까요? 범죄는? 사람만? 당연히 사람만이죠. 범죄의 주체는요, 사람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볼까요? 자, 걔가 선생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얼굴 한 대 치고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112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어요. 걔를 잡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걔야, 형법 몇 조는 위반했단다. 너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너는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단다. 이런 거 막 설명해서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기소합니까? 그리고 재판받습니까? 범죄의 주체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틀릴 거는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무슨 코스로 갑니까? 우위법성 코스로 넘어가야죠. 됐습니까? 우위법성 코스예요. 자, 이거는 뭐냐? 어떤 행위자가 행위를 했죠. 행위.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법질서로부터 그 행위가 실제로 위법한지 안 한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배웠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했어요. 법조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위법성을 넘어오면서 위법성 추정이라고 외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위법성을 추정했거든요. 위법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있다고 추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위법성이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위법성이 없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위법성이 없는 걸 공부해야죠. 됐습니까? 위법성이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 코스에서는 자, 뭐냐? 위법성
조각사유를 공부합니다. 되시겠죠? 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반드시 암기하세요. 제가 N수생들 지도할 때 요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럽니다. 왜? 수능장 가면은요. 시험장 가면은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 틀리거든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중요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Do not panic이에요. 패닉. 뭐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으면 패닉 상태가 옵니다. 아시겠죠? 당황을 하거든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정당, 방위,가 있습니다. 정당, 방위 들어봤죠? 그 다음 긴급피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쓸게요. 다시 정당, 방위라고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요 둘은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그럼 조각이라는 건 뭡니까?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는 사유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긴급피난으로 갑니다. 정당방위를 해당하고 예를 들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컴백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는 거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자, 그러면 이 정당방위는 대체 무엇이냐?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행위. 그리고 타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기를 위한 행위, 타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되는구나. 감 오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현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성.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성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죠. 급해야 됩니다. 급해야 됩니다. 알겠죠? 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당방위는 뭐냐? 이런 겁니다. 깡패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 부당한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난입니다. 위난. 일단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정당방위는 뭐냐? 이거는 과잉해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잉해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당장 급한 경우에 정당방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위난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됐죠? 근데 과잉해서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한 3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막 시비를 걸어요. 조그만한 학생이. 그러면 시비를 막 걸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기야 저리 가라. 이러면 됐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차에 가서요 골프채 꺼내요. 막 휘두릅니다. 이게 과잉이란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들 많이 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 관계로 봅니다. 부정대 정.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긴급피난은 정대 정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정당방위는요. 나쁜 놈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아시겠죠? 뭐야? 나를 위한 또는 타인을 위한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내가 그 친구를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이게 정당방위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것, 이게 정당방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긴급피난은 뭐냐?
나쁘지 않은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한 대 쥐어박은 거.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황승민이 있고요. 자, A가 있습니다. A가요, 선생님을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막 때렸습니다. A가 막, 선생님 때렸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서 A를 쥐어 박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당방위예요. 알겠습니까? 정당방위. 그런데, 옆에서 B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가 A를 쥐어 박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당방위입니까? 긴급피난입니까? 정당방위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C가 있어요. C. 옆에 있었던 D가 있어요. 자, C가요, 선생님을 구해주려고 선생님 팔을 잡고 확 당겼습니다. 땡기다가 D를 쥐어박았어요. 그러면 이 D를 C가 S를 잡아 당겨서 D를 쥐어박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긴급피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다만 과잉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잉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산을 넘어서 쭉 내려갑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옆에 갓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 방호벽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거의 세울랑말랑 할 때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뭐겠습니까? 긴급피난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여기다 조금 옮겨서 해볼게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자구행위라는 게 있고요. 요 밑으로 쓸게요. 자구행위. 그 다음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요.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한 화면으로 지금 감독님이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게 있다. 요 5가지의 제목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구행위는 여러분들이 쓸 줄 아는 자자 몇 개 있죠. 아들자, 글자자, 그 다음 스스로자.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나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 사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거든요. 자, 공항에서 이제 제 돈을 띄어먹은 녀석이 공항에서 막 도망가려 합니다. 이제 수십억을 띄어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첩보를 듣고요, 막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확 잡았습니다. 잡아서 확 당겼는데 뒤에 찰과상을 일으킨 거예요. 찰과상이 뭡니까? 까지겠다는 얘기예요. 손톱에 긁혀가지고 확 까지겠다. 그럼 선생님은 일단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입니다. 알겠죠? 공항에서 너무너무 급할 때 뭐냐? 청구권 보전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항구도 될 수 있겠고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에서 도망가려 합니다. 손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는 거, 요게 청구권.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자구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승낙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어렸을 때 선생님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뭐 많지는 않은데 몇 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3, 4학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생님 누나한테 그럽니다. 나 용돈 줘. 저 되게 당당하거든요. 엄청 당당해요. 누나한테 용돈. 그럼 누나가 없어!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럼 지갑 이렇게 가져와서 용돈 꺼내간다. 선생님 누나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한 건 명시적 승낙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이거 묵시적 승낙이에요.
명시적 승낙이나 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 이건 분명히 승낙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서 무죄입니다. 위법성 조각돼서.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뭐냐. 어떤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동거를 합니다. 우리 동거 배웠죠? 동거를 하는데 남자가 일을 안 해요. 여자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용돈 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랑해서 동거를 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심해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딴 데 보고 있었습니다. 막 근데 지갑을 가져가서 나 가져간다 막 그런 거예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돈을 뺏어 갔습니다. 근데 이걸 절도죄로 재판을 넘긴 거예요. 절도죄로. 이거는 뭐냐? 묵시적 승낙에 의해서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사례. 단. 생명을 담보로 한 피해자의 승낙. 요 사례 기억 꼭 해두십시오. 생명을 담보로 한 승낙. 무엇입니까? 승민아, 나 오늘 여자한테 또 차였다. 나 죽여주라. 그래서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성의 조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살인죄입니다. 되시겠죠? 선생님 친구가 와가지고 승민아 오늘 나 또 차였다. 아유 나 얼굴 한 대만 때려주라. 선생님이 알았어. 팍 때렸습니다. 이거는 위법성 조각됩니다. 아시겠죠? 죽여줘 해서 죽이는 건 안 됩니다. 요것도 출제가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되고 피해자의 승낙 아까 얘기했듯이 명시적인 승낙, 추정적인 승낙, 묵시적 승낙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 길을 갑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선생님 친구네 집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캠프파이어 하나? 딱 보니까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의 담벼를 넘어서 창문을 깨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친구는 이 경우에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추정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근데 정당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이긴 한데요. 이 정당행위는 뭐가 있느냐? 법령에서 인정하는 행위. 법령에서 인정하는 행위. 그 다음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 하나 더 뭐가 있느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요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법령에서 인정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떤 사람 확 체포했어요. 체포하면 됩니까? 안 돼요. 경찰이 아니면 검사, 검찰 수사관이 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범에 대해서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어요. 이건 법령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행위고요. 업무로 인한 행위 뭐가 되겠습니까? 교도관이 감금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그럼 감금을 했어요. 그럼 감금죄라는 게 있는데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 중에 다시 위법성 중에서 정당행위인 업무로 인한 행위 때문에 위법성의 조각됨으로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거. 요 대표적인 게 뭐 요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징계권이 없는 자의 징계행위. 징계권이 없는 자의 징계행위 를 정당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선생님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잖아요. 근데 학원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교복을 입고 친구들 몇 명이 담배를 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하는데 애기들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좋게 헷갈리는 얘기를 사실 안 하고요. 제가 좀 인상이 좀 있다 보니 좀 이제 얘기를 좀 세게 좀 해요. 근데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뭐냐? 선생님은 그 친구들을 징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권자입니까, 제가? 아니에요. 징계권이 없는 자의 징계행위. 제가 그 친구들을 꾸짖었어요. 그럴 경우에
정당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막 가가지고 막 심하게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징계권이 없는 자의 징계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자 틀 잡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경우를 비교하여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교하여. 그리고 자구행위는요. 말 그대로 자 아닙니까? 자. 이거는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안 되겠죠. 자신을 위한 거.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됐죠? 그 다음 피해자 승낙은 명시, 추정, 묵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당행위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됐죠? 그러면 여기로 조금만 가볼까요? 자, 저하고요. 저하고 띠. 그 다음에 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위법성 조각이 되면 다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경우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왔다는 얘기는 구성 요건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넘어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책임도 마찬가지죠.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띠는 있는 것인 거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예요. 자, 조금만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책임성입니다. 이거는 그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위법성은요. 행위 자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책임성은요.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임성 코스에서는 뭐냐.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하고요. 됐죠? 그 다음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책임 조각 사유는 책임이 없는 거고요. 책임 감경 사유는 책임이 깎이는 겁니다. 여기는 유죄가 나올 수 있죠. 여기는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건 뭐냐? 형사, 미성년자, 몇 살입니까? 만 14세 미만의 자예요. 됐죠? 그 다음 심신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심신상실자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신, 몸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 귀신 신자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상실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누군가의 강요된 행위.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그 회사에서 비밀 문서 갖고 와. 그럴 때 비밀 문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되시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임 감경 사유는요. 깎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심신이 상실된 것보다는 덜 상실돼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신미약자,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농아자. 농아자 무슨 뜻이에요? 못 들으시면서 말 못 하시는 분들. 됐죠? 이런 분들은 책임 감경사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농아자께서는 통화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농아자신데 이제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아파트 살아봐서 아는데 막 그 평행 주차 돼 있어가지고 막 차 막 아침부터 막 밀고 막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거기 살아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도저히 못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와서 누가 실제로 차를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농아자 분께서 어떻게 했느냐. 전화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문자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그 차가 앞뒤로 가면서 그 차를 많이 좀 손괴를 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책임이 깎이는 사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임 조각 사유와 책임 감경 사유까지 공부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맞추는데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켜볼까요? 자, 교재 199쪽입니다. 자, 문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문제 푸는 거 구경할 필요 없어요. 뭐냐? 문제를 풀고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거 구경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갑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빈칸 갑. 갑은 주말을 맞아 모처럼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중 목줄이 풀린 맹견이 아내를 향해 달려오자 주위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맹견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 맹견은 공원으로 산책 나온 을의 소유였으며 을은 갑을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가번에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위법성, 조각사유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뭐겠습니까? 긴급 피난이냐 아니냐라는 게 포인트겠죠. 됐습니까? 다만 여기서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의 문제는 민사 책임이고 알겠죠? 그건 차치하고 되시겠죠? 여기는 위법성 판단을 얘기합니다. 1번 만취 상태였는가? 여러분들 만취 상태 여부에 대한 코스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떤 코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책임 능력이죠. 왜? 심신상실 상태, 심신미약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 코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감은 고의로 맹견을 때려 다치게 하는가? 이거는 구성 요건. 3번, 가뱅이가 맹견을 다치게 한 직접적 원인인가? 인과관계. 이것도 구성 요건. 4번, 갑은 행위 당시 을과 법률. 아이고, 이걸 왜 따집니까? 그쵸? 상관이 없죠. 근데 5번, 갑의 행위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는가? 아하, 긴급 피난이구나. 그래서 답은 5번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02쪽의 2번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헌법과 법률에 의해 누구든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체포행위가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것, 체포 대상이 명백한 범죄자일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긴급한 체포 조치가 필요할 것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이룬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정당행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한 체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여러분들 현행범이 아닌 자는 체포가 안 됩니까? 당연히 체포가 되겠죠. 됐죠? 경찰이 체포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니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요거 가능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정당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현행범 체포 행위가 정당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 글게 있었죠. 그 다음에 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여러분들 책임 조각 사유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잘했어요. 했습니까? 뭐냐? 형사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은 하나 행위가 두 개의 서로 법적 책임을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발생시킴을 보여주기 위해 교사가 제작한 자료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저씨가 방망이로 차를 부시고 있습니다. 자, 갑의 차량 훼손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까? 아래 표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A법. 갑은 고의로 타인에게, 이거는 무엇입니까? 민법. 갑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으므로 재물 손괴죄. 이거는 형법인 거죠. 기억. A법에 의한 갑의 법적 책임은 행정법적 제재 아니죠. 민법의 제재. 니은 B법에 의해 갑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만약 갑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A법 및 B법에 의한 법적 책임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민사상 책임 능력은요. 통상 초딩 정도까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통상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 14세가 안 되면 형사 책임은 없어요. 근데 민사 책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그 다음 릴.
만약 가배행위가 차 안에 갇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긴급 피난의 경우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뭐 경우에 따른 뭐 정당 방위의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릴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절도 행위가 범죄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는 구성 요건 해당하지 않은 거고요. 위법성 조각된 거고요. 책임 능력이 조각된 거죠. 1번. 갑이 훔친 물건이 갑수의 물건. 이런 문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선생님 책입니다. 산 건 아니죠. 선생님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딱 필요했는데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서관에. 선생님이 슬쩍 가져왔어요. 보니까 제 거예요. 절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누가 피해 발생했습니까? 이거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배행위는 가로 분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배행위가 가로 분류되면 죄형 법정지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3번. 갑이 만약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못 이겨 절도를 하였다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거죠. 답번으로 가야 되고 답은 3번. 맞죠? 그 다음 4번. 가배행위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가배행위는 나로 분류될 것이다. 이거는 긴급피난의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5번. 행위 당시 갑의 연령이 12세라면 가배행위는 책임 능력이 조각되죠. 그래서 다로 분류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판결문에서 집회나 시위로 인한 다수간의 피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인데 집회나 시위는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에서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에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뭡니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당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 1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4번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형법에 처벌 가능한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는요. 정당 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아까 마지막 줄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 2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번 강에서 꽤나 많은 내용을 배운 거거든요. 구성요건 해당, 그 다음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 요 세 가지의 성립 요소와 각각의 조각사유, 감경사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표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번 강 이제 내용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에서는 범죄를 이번 강 배웠으니까 다음 강에 뭘 배워야 됩니까? 형벌을 배워야 되겠죠. 형벌. 요 형벌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